추석 연휴 동안 아프면 제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자체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들이 명절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추석 연휴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고속도로가 가장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7일 오후에 가장 많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식회사 두산이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김제시는 첨단 기술 산업의 핵심지로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내년도 전국적 고등학교 신입생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평준화 일반고는 학급당 학생 수가 1명씩 줄었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학급당 20명씩 배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추석 연휴가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짧지 않은 연휴 동안 아프면 제때 치료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지자체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들이 명절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정읍의 한 대형 병원입니다. 연휴 전에 미리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앞으로 5일 쉬잖아요. 쉬는데 아무래도 병으로 오면 좀 낫잖아요. 걱정은 되지요. 만약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많이 돌아다니다 죽잖아요, 애들. 닷새간의 연휴와 의료 공백에 따른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추석에는 병의원과 약국 1,900여 곳이 엽니다. 지난 설 명절보다 1.6배 많은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겁니다. 최근 다시 번지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지역 의료원이나 협력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정읍 아산병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협력병원, 발열클리닉, 그리고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귀성 귀경길에 사고가 나는 응급 상황에도 안심해도 됩니다. 소방당국은 응급 환자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해 예비 구급차를 운영합니다. 또 귀성객이 많이 찾는 농어촌 지역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 기능을 할 수 있는 펌뷸런스도 준비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소방서 전 직원들이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 벌쏘임 등에 대비하여 예비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고 펌뷸런스 등을 운영하며 출동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시군보건소나 119와 같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추석을 맞아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고속도로가 가장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은 고속도로 차량 정체가 귀성길은 15일,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7일 오후에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운전 중 피곤하면 졸음쉼터와 휴게실을 이용하고 도로 상황에 따라 비상등을 켜는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각종 전자기기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을 생산해온 주식회사 두산이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대기업 유치에 성공한 김제시는 지역을 첨단 기술 산업의 핵심지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둘, 셋, 터치! 두산이 김제에 공장을 짓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생산 품목은 고급 연성 동박 적층판 FCCL, 휴대전화나 착용형 기기, 정보기술 기기 등 각종 첨단 전자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20만 번 이상 접었다 폈다 해도 형태가 변하지 않을 정도로 유연하게 구부러지고 3차원 구조의 고밀도 배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제 공장은 두산전자의 50년 기술 혁신이 집약된 공장입니다.
세계 최초로 캐스팅과 라미네이션 공법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생산 역량, 그리고 당사가 보유한 레진 개발 원천 기술을 통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최고의 제품을 선보일 것입니다. 또 김제 공장을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과 첨단 자동화 기술을 구현한 지능형 공장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돼야지 빨리 2라인, 3라인이 깔리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처음으로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끌어낸 김제시는 김제를 첨단 기술 산업의 핵심지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제시 1호 대기업인 두산의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역에서 함께 성장하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평선 산단 8만 2천여 제곱미터 땅에 693억 원을 들인 두산은 앞으로 100명 이상의 직원을 새로 고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 김제 공장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첨단 투자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담금 감면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등을 받게 된 가운데 앞으로 증설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내년도 전북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가 올해보다 680여 명 감소함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와 군산, 익산 지역 평준화 일반고는 학급당 학생 수가 1명씩 줄었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학급당 20명씩 배정됐습니다. 다만 특성화고는 올해와 동일하게 학급당 20명을, 전북과학고는 학급을 늘리고 학급당 학생 수는 16명으로 운영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농촌 지역 교통 환경이 열악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면적이 넓고 농촌의 인구가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는 파주시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네, 6년 전부터 운영한 천원 택시가 인기를 끌면서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전병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주의 한 농촌 지역에 사는 권영열 씨가 어디에 전화를 겁니다. 라카리 경로당인데요. 문산역이요. 전화를 건 지 5분도 채 안 돼 택시가 들어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천원 택시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버스가 너무 시간이 맞지 않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또 저렴한 가격에 이 1,000원짜리 택시가 또 생김으로 해서 참 편리하게 이용을 많이 하고. 파주에서 천원 택시가 도입된 건 지난 2019년 4월. 농촌이나 오지마을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12곳을 대상으로 운행을 시작해 지난 7월까지 63곳으로 확대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최초 했을 때 이제 일일 평균 이용 인원수가 34명인데 지금 현재 평균을 했을 때는 380명, 이제 1,200%까지 이게 증가를 한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파주시에서도 이런 그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더욱더 확대해가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2차례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주민은 1,000원만 내면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택시업계도 승객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운행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출근 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이제 약간 저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동떨어진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 시내 나가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때 이용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매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 소외 지역 시민들이 발휘되고 있는 천원 택시. 파주시는 용역을 통해 교통 사각지대 마을 발굴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임실군의회가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정부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실군의회는 임시의 본회의에서 김정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과
역사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건의문을 통해 군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전시물의 강제성이 명시되지 않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에 일본 손을 들어줬다며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외면하는 행위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실패한 외교협상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강제 동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시의회가 한우산업 발전과 한우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산업지원법 수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내년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폐지될 예정으로 한우의 자급률은 더 떨어지고 사육 기반도 더 악화해 한우산업 붕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산비가 급등해 한우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지난 5월 기준 2,300여 농가가 폐업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한우 농가의 간절한 기대를 모았던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지난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면서 한우 농가들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저출산 현상 영향으로 지난해 남원시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9명을 기록했습니다.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은 최근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난해 남원시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9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생아 수도 200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결혼 장려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남원시에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미혼 남녀를 위한 만남 행사와 광활루원 전통 혼례 체험 프로그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대대적인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가운데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액이 예상 수입을 9천억 원이나 초과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전북자치도 방상윤 예산과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도 일반 회계 세입 규모는 약 8조 3,200억 원으로 추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가 줄었지만 부가가치세 증액에 따른 지방 소비세가 소폭 증가하면서 전체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반면 지출 수요는 2024년 대비 1조 1,700억 원 증액된 약 9조 2,2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인건비와 같은 법적, 의무적 경비의 증가, 또 전북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체 사업 요구, 정부 예산안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증액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불법 소각이나 폐가 등을 탐지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11일 드론으로 운봉읍 일대를 촬영하고 AR 기술을 활용해 방치된 쓰레기와 폐가 등을 식별하는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남원시는 추후 해당 기술을 불법 소각 적발과 같은 행정 집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드론과 AI 기술을 활용한 과학 행정을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